2022년 3월 25일 한국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9만 명대로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9만 5,60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1,082만 2,836명이며 국내 발생 확진자는 39만 5,531명, 해외 유입은 67명이다. 24일 5에서 11세 소아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학부모 중에서 60.5%가 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회사원 32세의 최 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간 집에서 푹 쉬었다. 최근 지인들이 하나둘 감염되는 것을 본 그는 일부러 KF 마스크 대신 얇은 패션 마스크를 쓰고 인파가 들끓는 시내를 주말에 반나절 동안 누비며 생활 방역을 느슨히 했다. 그러고는 약국에서 구입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자가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최 씨는 월급쟁이는 지원금은 못 받아도 나라가 주는 일주일 유급휴가라도 받으니 개꿀 아니냐며 별 증상도 없어서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내내 쉬었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 1,0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감염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가 젊은 층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하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을 느슨히 해 감염을 유도한 후 자가격리 7일을 받는 시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별 비중인 에너지 믹스를 도출해 달라고 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만 늘리면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값싼 원전을 더 늘려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수위원회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문한 것은 새 정부가 원전 건설 재개를 넘어 원전 정책의 큰 틀을 아예 뒤집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도 인수위 측의 고유가 등 자원 안보에 대응하는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설계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다른 신규 원전 4기와 함께 공사가 중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연금제도 분석자료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누차 지적돼온 연금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이 가속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가 유지되면 2055년에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자국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해상 초계기 P-3C와 F-15 전투기를 즉각 발진시켜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피해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F-15 전투기 조종사는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중에서 포착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비행하는 F-15 전투기 옆으로 흰 연기를 내며 떨어지는 물체가 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신형 ICBM급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체는 70일분간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구역인 홋카이도 도시마반도 서쪽 150여 킬로미터 내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6,000km이며 비행거리는 약 1,100km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나서자 즉각 합동 화력 훈련에 나서며 맞대응했다. 군 당국은 조만간 우리 군 최강 전투기 F-35A 스텔스기 30여 대가 포함된 엘리펀트 워크 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가 활주로의 일렬로 늘어서서 위용을 과시한 뒤 줄줄이 이륙하는 이 훈련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51분 만인 오후 4시 25분경 강원 강릉에서 현무 2 탄도미사일 한 발과 전술용 단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한 발을 발사했다. 이어 F-15K 전투기가 이륙해 공대지 미사일인 합동직격탄 JDAM 두 발을 발사했고, 이지스함에선 함대지 미사일 해성 2 한 발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2017년 11월 북한의 ICBM 화성 15형 발사 당시 군이 합동 타격 훈련에 나섰을 때보다 미사일 수량도 늘고 전반적인 성능도 향상됐다. 합참은 이례적으로 이날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F-35A 스텔스기 30여 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훈련은 항공기에 최대한 많은 무장을 실은 뒤 신속하게 출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주로 협업했던 엔비디아의 이 같은 구상은 TSMC보다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열린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파운드리 협력사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업체로 지난 23일 아엄 네오버스 기반 데이터 센터용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레이스 슈퍼칩을 공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의 대부분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 중이다.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파운드리가 필요해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언급하며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선 인텔이 엔비디아 물량을 확보한다면 엔비디아가 기존 협력사에 맡겼던 물량을 축소하거나 관계를 끊고 미국 기업인 인텔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를 연일 언급해서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엔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약 63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안보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중이다.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인텔은 지난 15일 유럽에 10년간 800억 유로 한화로 약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애리조나주, 올해 초엔 오하이오주에 각각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반도체 업계에선 백악관 주도로 미 팹리스들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대거 선택하고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 사슬을 촘촘하게 더 만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글로벌 팹리스 상위 5개 기업 중 4곳이 미국 기업이다. 퀄컴 1위 엔비디아 2위 브로드컴 3위 AMD 5위이다. 분류상 순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애플과 자체 칩 활용에 나선 아마존, 구글, 테슬라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텔의 파운드리가 본격 가동되면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3파전으로 쪼개질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따른 고객사 이동도 빈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인텔이 자리 잡기 전 수율 즉 양품 비율 이슈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